지금 시장에서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고 뭘 선점해야 할지 투자 태민을 통해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키워드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동반 성장입니다. 지난 2023년에서 2024년 반도체가 시장에서 주도 섹터이기는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반도체가 아닌 SK 하이닉스만 가는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죠. 그 안에서 같이 성장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상이 아주 잘 순항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이 있습니다. 임상 이상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 한 줄만 알고 투자해도 되지만 기업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알고 투자하실 수 있도록 숨은 의미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렌즈로 지도도 보고 전화통화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메타의 신제품 얘기 마지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투자템이 함께 보시죠. 네, 앞서 김정현 앵커도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는 반도체가 확실합니다. AI가 HBM과 더불어서 낸드, 이 SSD 수요까지 견인을 하고 있는데 뭐 이 한 줄만 알고 반도체에 투자를 해도 되겠지만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조적인 현상과 흐름이 무엇인지 오늘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 텔레그램 방에서 방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이 텔레그램 방의 자료를 읽고 이해하고 저도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무려 30분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최대한 쉽게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과정에서 낸드, 즉 SSD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흔히들 이 하드디스크가 SSD로 교체가 되니까 SSD가 늘어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잘못된 이해였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SSD와 HDD가 동시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SSD는 이제 전자식 반도체 저장 장치를 말하고 HDD는 하드디스크를 뜻하는데요. 지금 AI 서버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병목 현상, 즉 저장 장치가 데이터를 제때 못 공급해서 GPU가 기다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들은 NVMe SSD, 그러니까 SSD 중에서도 가장 빠른 규격을 쓰는 제품을 대량으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GPU 옆에서 데이터를 끊김없이 공급하는 역할을 SSD가 맡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아예 AI 전용 초고성능 SSD까지 로드맵으로 등장을 했는데 이게 낸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AI가 만들어내는 데이터의 총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오래 보관을 해야 하는 콜드 데이터, 즉 자주 쓰지 않는 데이터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가격과 전력 효율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여전히 대용량 HDD가 가장 적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30TB 이상의 초대용량 HDD가 속속 양산이 되면서 클라우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AI 확산으로 SSD와 HDD가 서로 대체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역할을 나눠서 함께 성장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구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반도체에는 핫 영역, 웜 영역, 콜드 영역이 있는데 각 구간별로 최적의 제품들이 지금 배치가 되면서 SSD와 HDD 모두 출하량과 저장 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숫자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기업용 SSD 매출이 올 2분기에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12.7%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SSD 쪽에서는 뭐 엔비디아, 키옥시아, 솔리다임 이런 기업들이 지금 각각 SSD와 관련된 제품들을 성능을 높여서 출시를 하고 있고 HDD 쪽에서는 시게이트와 웨스턴 디지털이 역시나 신제품으로 클라우드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SSD와 HDD에 대한 설명이 조금 어렵게 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반도체 사이클에서 낸드 수요 증가는 단순히 HDD를 SSD로 교체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AI 출원 확장이 SSD 수요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데이터 총량 폭증으로 HDD 역시 성장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SSD 덕분에 낸드의 구조가 좋아지고 동시에 HDD까지 같이 좋아지는
기사에는 동반 성장 스토리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SSD 밸류체인 종목들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오늘도 시장 안에서 강세 흐름 펼치고 있습니다. 네오셈이 9% 넘게 오르고 있고요. M디바이스 어제 대결 내일의 테마에서 김민성 매니저가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중국향 매출 100% SSD 카드 납품을 하고 있고요. 한양 디지텍도 최근에 꾸준하게 올라서 52주 신고가 오늘 경신하는 흐름 나와줬습니다. 5% 넘게 오르고 있고요. 파도도 오늘 9% 그리고 삼화전기도 무려 12%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 반도체 안에서는 삼성과 SK 하이닉스만 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밸류체인도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내용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시장에서 포트에 없어서는 안 될 섹터가 반도체 이어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제약 바이오입니다. D&D 파마텍이 미국 임상 중인 메시 치료제 DD01의 임상 이상에서 24주차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게 기사화됐는데요. 기사 내용을 보면 이 약은 GLP-1 글루카곤 수용체를 동시에 겨냥한 이중작용제로 기존 약물 대비해서 체중, 혈당, 간 섬유화 개선 효과를 동시에 보여준 게 특징입니다. 임상 결과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간 섬유화 지표가 위약군 대비 유의하게 개선이 됐고 체중 감소율도 평균 6.4%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절반 이상이 5% 이상의 체중을 줄였고 혈당 조절도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환자군인 중등도 그리고 중증 섬유화 환자에서도 일관된 개선이 확인이 되면서 내년 48주차 최종 결과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데이터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지금 메시뿐만 아니라 비만, 당뇨 치료제에서도 DD01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향후 기술 이전 계약에도 속도를 내겠다라는 그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원리버님이 코멘트를 달았는데 제가 앞서서 어떠한 부분에서 개선된 효과가 나타났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체중 감량 효과가 뭐고 다 필요 없고 원리버님은 이것만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임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간 섬유화 개선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침습적 지표인 LF 스코어는 위약군 대비 통계적으로 뚜렷한 개선을 보였고 PRO C3도 유의성을 근접하게 확인했다라는 게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결국 이 말은 간 손상 정도를 피로 확인하는 지표에서 확실히 개선이 된 게 확인이 됐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또 이어서 간이 중간 이상으로 굳어있는 환자들, 즉 치료가 꼭 필요한 핵심 환자군에서도 뚜렷한 개선이 나타났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원리버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내년 48주차 조직 생검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중간 결과에서는 체중, 혈당보다 더 중요한 건 섬유화 개선이고 이게 향후 신약 허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성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로 D&D 파마텍의 주가는 장중에 8% 넘게 오르면서 신고가 흐름을 경신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분봉 차트 다시 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갑자기 하락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장중에 무려 5% 넘게 미끄러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7월 기사에 있었던 MRE 값이 없다라는 이유가 그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습니다. 텔레방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MRE 값이 없고 PRO C3 값이 지금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달성이 안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주가는 출렁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MRE는 간이 얼마나 굳었는지를 MRI로 안전하게 이제 측정하는 검사인데 임상에서 12주차 때는 발표를 했었는데 갑자기 24주차 때 데이터가 보이지 않으니까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리버님이 회사 측과 소통을 해본 결과 24주가 아닌 48주 데이터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이걸 본인의 텔레그램 방에 올렸습니다. 네, 다시 주가 흐름 볼게요.
하락으로 전환이 됐었던 주가 결국에는 상승으로 되돌리는 힘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D&D 파마텍이고요. 장중에 5% 넘게 밀렸다가 3%까지 낙폭을 축소하는 걸 제가 보고 들어왔었는데 현재는 2%에 가까운 상승세로 돌아섰고 주가는 16만 7,5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D&D 파마텍 9월을 기점으로 내년까지 상당히 빅 이벤트가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함께 보시죠. 네, 메타가 최초로 전자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스마트 안경을 공개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꺼낼 필요 없이 렌즈에 지도가 뜨고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실시간으로 이제 번역한 거를 받아볼 수가 있고 영상 통화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메타에서 신제품이 공개가 된 그 영상이고요. 그동안 메타는 레이벤 등과 협업을 통해서 스마트 안경을 공개해 왔었지만 렌즈에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마트폰 대신 쓸 수 있을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해당 안경을 쓰기 위해서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휴대해야 한다라는 점은 있습니다. 이번에 3개 신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레이벤 메타 2세대 배터리 수명 2배로 늘렸고요. 실시간 번역과 대화 집중 기능을 새로 탑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하나로 약 52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이 오클리 메타 뱅가드인데 달리기나 사이클 같은 스포츠 활동에 특화된 제품이었고요. 하나로 계산했을 때 제품의 가격은 68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제품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건 메타 최초의 화면 탑재형 AI 글래스 메타 레이벤 디스플레이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렌즈에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건 이번 이 제품이 처음이고요. 오른쪽 렌즈에 이제 컬러 화면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문자나 내비게이션, 화상통화, 번역 결과를 띄워주고 손목에 있는 밴드를 통해서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만으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기능이 확실히 좋다 보니 하나로 계산했을 때는 무려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일단은 이번 제품 공개와 함께 메타 측에서는 현실적인 홀로그램과 개인화된 기능을 담은 안경을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는 했는데 실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메타의 스마트 글래스가 게임 체인저가 진짜 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평가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는 시장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니까 스마트폰 글래스 관련주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쉽게 움직이지 않는 종목인데 일단은 LG이노텍, 라운텍, 선익시스템, K3i, 이렌텍이라는 종목이 이 안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메타 스마트 글래스 때문에 주가가 반응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주가 분위기 나쁘지는 않습니다. 선익시스템이 6% 넘게 오르고 있고요. 이렌텍도 동반 6% 강세 그리고 라운텍도 4%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딱히 잘 반응을 하지 않는 테마이기는 하지만 선점의 개념으로 미리 공부해 두시면 좋은 전략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만나볼 시간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투자 뉴스와 재료를 의미 있게 보셨을까요? 네, 앞서 반도체도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요. 반도체는 지금 낸드와 메모리 값이 이 빅사이클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많은 종목들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YC부터 하나마이크론, KC텍 다 올라가고 있는데, 반도체를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오늘은 또 로봇 쪽을 좀 이어가 볼까 합니다. 지금 로봇 때문에 이 LG 그룹 쪽까지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 LG전자도 급등하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테슬라 옵티머스가 최근에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에 테슬라 옵티머스 양산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어제부터 지금 예전에 트위터죠. X를 중심으로 이 LG전자가 테슬라의 공급망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루머가 돌고 있는데, 지금까지 루머지만 충분히 가능한 게 뭐냐면은 LG전자는 우리가 지금 가전제품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장 부분에서 제일 뛰어난 곳이 또 LG전자거든요. 그래서 전장 부분을 새로운 모멘트로 준비하고 있던 게 벌써 3년, 4년 됐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공급망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급망을 또 갖고 있는 게 LG전자입니다. 그런 것점에 있어서
오늘 밤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또 이 휴머노이드 로봇 IR이 있는데 때마침 같은 뉴스와 함께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밤 이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 IR을 앞두고 현대차, 기아차가 또 첨단 무선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지금도 지금 이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금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 현대차 울산 조선소에서 울산 공장에서 지금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현대차 그룹의 미국 전기차 공장에 지금 161대가 투입해서 지금 이제 생산을 시작하고 있는 건데 그런 많은 로봇들을 통제하려면은 그만큼 이 무선 통신 기술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개하면서 일단 어떻게 보면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R 전해대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오늘 밤에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서 아마 내일은 뭐 많은 종목들이 더 올라갈 것 같고, 근데 마침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경기도 성남시에서 스타트업 스퀘어를 찾아가지고요. 지금 로봇들이 어떤 전시 또 어떤 기술을 보면서 실제 휴머노이드 로봇과 악수까지 하는 장면까지 나왔죠. 결국 지금의 우리 정부 정책을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규제 때문에 기술 발전이 좀 막혀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그런 규제를 풀어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규제까지 없어지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안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같은 날 4.5일제의 추진 소식도 지금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그 시대를 대체할 수 있는 또 휴머노이드 로봇이 또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올라갈 재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반도체하고 로봇은 빼놓지 말자. 이쪽만 본다 하더라도요. 이 가을의 수익을 크게 좀 갖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뭐 로봇스타, 로보티즈, 하이즌, 아리엔 등등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핵심 종목에 될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의 테슬라 로봇 밸류체인 얘기는 잠시 후 포인트 시간에서 팩트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최현덕 매니저는 로봇주가 지금 호재거리가 많은 건 사실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네. 우리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지금 가격이 2750원인데 3연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방산주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방산 쪽에서도 상당히 좀 뛰어난 모멘트를 갖고 있고요. 지금 로봇 쪽에서 보면은 모터하고 감속기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로봇용 간절 모터 수주를 놓고 이 고객사와 협의 중에 있어서 조만간에 수주 계약이 나올 거로 좀 그 시장에서는 좀 전망하고 있고요. 이 3인원이라고 해서 모터하고 제어기, 감속기를 하나로 통합한 이 솔루션이 있는데 세계 최초로 이 3인원 통합 솔루션 기술을 통해서 전기차에 들어가고 방산 쪽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완성차 기업하고 같이 개발했기 때문에 국내 완성차 기업이라고 한다면 현대차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 로봇에 대한 어떤 공개가 나올 텐데 거기에 제일 수혜주가 3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고화중 자율주행 로봇 개발을 완료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고화중 자율주행 로봇 아주 무거운 그러니까 3톤부터 10톤까지의 운반 업무가 가능한 이 AMR 자율주행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개발 완료한 겁니다. 이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현대차가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오늘 밤에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IR에서 이런 것들이 또 실현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3연이 가장 큰 수혜주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25,000원까지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7,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로봇 관련주로 로보티즈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종목 리뷰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로보티즈도 오늘 장중에 거의 20%까지 급등했던 거고요. 지금 신고가를 찍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절반은 좀 수익 실현하시되 나머지는 좀 가져가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뭐 로보티즈부터 하이젠, 아레는, 클로봇 다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늘 밤을 시작으로 해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에도 YC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렸고 YC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5%대 급등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낸드와 드램까지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빅사이클의 시작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고 아직 올라가지 못한 반도체 기업들도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오늘 무료 방송이 없는 날입니다만은 좀 특징 무료 방송 준비했습니다.
오늘 장 끝나고 바로 시작할 건데요. 이 반도체 쪽에 올라갈 종목들, 그 다음에 이 로봇 기업들, 오늘 밤 행사 앞두고 우리가 꼭 잡아놔야 될 로봇 기업을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3시 반에 시작하는 무료방송 유튜브에서 최연덕 검색하고 좀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